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거대 기체 사이코 건담이 되겠습니다. 묘하게 퍼스트 건담을 닮은 디자인에 압도적인 덩치를 가진 기체인데요. 등장 자체는 몇 번 안되지만 이 기체의 파일럿이자 작품의 주요 인물인 포우 무라사메와 함께 꽤나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었죠. 사실 근데 그 압도적인 디자인에 비해서는 제대로 된 활약은 딱히 없었고 또 뭔가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 기체지만 작품에서 기체 개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미지에 쌓여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아마도 곧 있으면 이 사이코 건담의 형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이코 건담 마크2가 한국에도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를 미리 대비하는 겸 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건프라가 상품으로 포함된 플라스미스 건프라썰의 숙명의 그리프스 래플 이벤트가 현재 크리에이터 후원 래플 서비스 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 두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던 아무로 건담과 크와트로 하이젝 커스텀 건프라 세트를 후원 래플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사이코 건담 마크2를 1000원 래플로, 오늘 보여드리는 사이코 건담은 100원 래플로, 그리고 제타 건담 등장 기체 중 비교적 최근 제품인 보리노크 사만과 하이젝 커스텀을 무료로 응모해보실 수 있으니 래플 이벤트 숙명의 그리프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 보면서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사이코 건담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년 전쟁 이후 일본에 설치된 지구연방의 뉴타입 연구기관 무라사메 연구소는 지난 전쟁의 최종 국면에서 사용되었던 지온의 기술들, 특히 지용에 사용된 유선식 사이코뮤 시스템을 입수했고, 이렇게 자체적인 뉴타입 연구, 특히 인공적으로 뉴타입을 만들어내는 강화인간 시술을 접목해 뉴타입과 강화인간의 능력을 전쟁 무기로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우주세기 86년 티탄즈가 자체 기술로 건담 마크2를 만들게 되자 무라사메 연구소는 이 기체의 원천 설계에다가 자신들이 연구 중이던 사이코뮤 기술을 합쳐서 궁극의 건담을 만드는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사이코 건담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모빌 수츠보다 약간 클 뿐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 실험기의 주요 기능은 역시 사이코뮤로 김건이 달린 팔뚝을 유선 사출할 수 있는 지용과 비슷한 기능이었는데요. 가슴에 확산 메가입자포를 장착하는 등 베이스로 사용된 설계가 건담의 것이었다고는 해도 기능적인 컨셉은 역시 지용에 가까운 기체였죠. 사이코뮤 기능을 위해 달아놓은 무겁고 거대한 백팩 때문에 이동 성능이 무척 떨어졌다고 하는데 대신 화력만큼은 굉장한 기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무라사메 연구소의 강화인간 실험체 3호가 프로토타입 사이코 건담을 타고 벌인 모의전에서 열대의 마라사이와 열대의 짐2로 구성된 부대와 전투를 벌여 이 프로토타입의 뛰어난 전투력을 검증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강화인간 시술의 부작용으로 실험체 3호가 폭주를 시작해 모의전 중이던 모빌 슈츠들을 실제로 파괴하기 시작했고, 통제되지 않는 그를 멈추기 위해 무라사메 연구소는 빔사벨로 콕핏을 꿰뚫어 실험체 3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있긴 했지만 강화인간 실험체의 죽음 따위에 관심을 가지는 고위층은 아무도 없었고, 이 실험의 결과는 강화인간 실험의 위험성 따위가 아니라 그저 더 원활한 사이코뮤 장치 가동을 위해서 기체 크기가 기존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개발이 시작된 두 번째 프로토타입 사이코 건담은 백팩에 달려있던 사이코뮤 가동장치를 기체 내부에 수용하는 대신 전체 크기를 2배 이상으로 키웠고, 더 강력한 제너레이터와 함께 기존에는 함선에나 사용되던 미노프스키 크래프트까지 장착, 거기에 변형 기능까지 더해 중력화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으로 따지자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이코 건담이랑 비슷해진 것인데, 이 프로토타입은 후에 나오는 원본과 달리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하죠. 자, 아무튼 이 기체 역시 물론 강화인간 파일럿을 넣고 시험 가동을 돌렸는데 역시나 파일럿이 폭주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파일럿을 잡아먹는 이 문제의 실험 데이터는 티탄즈로 그냥 넘어가서 우리가 아는 이 검정색 사이코 건담 개발의 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사이코 건담이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본래 티탄즈는 이 사이코 건담을 양산해 에우고에 강탈당한 건담 마크2를 대신하는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하죠. 아무튼 무라사메 연구소에서 진행된 프로토타입 실험을 이어받은 만큼 완성된 사이코 건담 역시 강화인간 전용 기체로 만들어져 사이코뮤 장치를 통해 뇌파만으로 기체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그대로 남아있어서 파일럿의 두뇌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요. 작품에서 사이코 건담의 파일럿으로 등장하는 포무라사메는 강화인간 시술의 부작용과 함께 사이코 건담을 조정하는 과부하로 인해 지속적인 뇌 손상을 입어 강력한 약물 사용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일럿인 강화인간을 혹사시키는 비인도적인 기체인 만큼 사이코 건담은 기존 기체들에는 없었던 강력한 기능들이 달려있는 신개념 전투병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이코 건담은 최대 중량 388.6톤이라는 어마무시한 중량을 가지고도 중력화 비행이 가능한데요. 두 번째 프로토타입에서부터 실험했었던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건 기체 설계가 대형화되면서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모빌 슈트 형태로는 사용이 곤란했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을 하려면 형태를 바꿔야 했습니다. 비행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빌 포트리스 형태에서 설정상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600km로 느릿느릿 이동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딱지도 안 뗄 것 같은 이 이미지와 달리 꽤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반전 설정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이 모빌 포트리스 형태는 원래는 기지 방어 병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년 전쟁 이후부터 별도로 개발이 진행되던 컨셉이었다고 하는데요. 거대 모빌 슈츠에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내장한다는 사이코 건담의 개발 방향과 겹쳐져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개발 컨셉이 한 기체에 합쳐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또 기체와 화기 등 모든 조작을 사이코뮤로 컨트롤하는 사이코 건담의 특성상 모빌 슈츠 모드에 비해 조작부가 적어지는 모빌 포트리스 모드는 여러모로 장거리 이동 등 장시간 운용에 장점이 있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또 아이필드 발생 장치를 통해 적용된 대빈방어 기능 또한 기동요새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방어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모빌 포트리스 형태에서 여차저차 오묘한 변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건담과 같은 모빌 슈츠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데요. 모빌 포트리스 모드에서도 복부에 노출되어 사용이 가능했던 3문의 확산 메가 입자포에 더해 이마에 달려있는 2문의 소형 메가 빔 캐논과 각 손가락에 달려있는 10개의 빔 캐논으로 무장한 화력 덕후 기체가 되죠. 모빌 슈츠 모드에서의 외형은 건담과 비슷한 기체고 지용 같은 유선식 와이어 기능은 빠졌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퍼펙트 지용의 설계 사상을 이어받은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탄즈는 지구 엘리트주의를 내세우며 스페이스노이드 혐오를 원동력으로 삼는 세력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비가 지온과 같은 궁극주의가 짙게 깔려 있으며 의견이 다른 세력이나 시민들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순적인 조직이었는데요. 연방의 상징인 건담과 같은 외장을 하고 있지만 설계 사상은 지온의 궁극의 기체 지용의 컨셉을 이어받은 이 사이코 건담의 특징은 모순적인 티탄즈 조직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파일럿의 생명을 연료 삼아 기동하는 거대 괴수 같은 그 모습에서도 군사 조직 티탄즈의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 하죠. 자, 이렇게 사이코 건담은 컨셉을 줄줄 읽어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기체일 것 같지만 사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기체 컨셉을 그냥 생산한 실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효율성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결함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큰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첫 등장인 네오 홍콩에서는 도시 자체에는 이런저런 피해를 끼치긴 했지만 까미우와의 전투 중에 파괴되고 말았고 그리고 이후 에우고와 카라바의 협공으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에 위치한 티탄즈 기지를 치는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들어진 사이코 건담의 2호기가 등장했는데요. 두 번째 사이코 건담의 사이코뮤 시스템은 파일럿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투를 감지한 파일럿의 사이코 웨이브에 반응해 원격 조종으로 파일럿이 있는 위치로 날아오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인데 멀리서 사이코 건담을 부르는 듯한 이 장면에서 포우가 진짜 초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 연인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또 한 번 벌어지게 되는데 무라사메 연구소에서 강화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강제로 기억이 지워지고 세뇌를 당했던 그녀는 싸움에 나가면 기억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에 속박되어 까미우와 맞서게 되었지만 최후에는 제리드의 기습 공격에서 카미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모로 퍼스트 건담에서 라라의 죽음이 나왔던 장면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포우의 죽음을 겪는 카미우의 슬픔은 어찌 보면 다소 잔잔하게 연출되는 듯 하죠. 자, 그러나 천재적인 뉴타입 능력 뒤에 기복이 심하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은 불같은 성격과 함께 청춘만의 낭만적인 부분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까미우가 이 사건 이후 점차 표출되지 않는 분노를 품고 적에게 닥도라는 캐릭터로 조금씩 변모하게 되었죠. 자, 아무튼 포우의 죽음과 함께 생산되었던 두 대가 모두 파괴된 사이코
사이코 건담은 정사 기준 더 이상 생산되지는 않은 듯한데, 이후 같은 작품에 단점을 보완한 사이코 건담 마크2가 나오기도 했고, 그 뒤로도 이 사이코 건담의 설계는 생각보다 많은 기체들의 개발 계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 건담은 기체의 크기가 워낙에 또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체들과는 다른 300분의 1 스케일로 구판 건프라가 발매됐었는데요. 일반적인 144분의 1이 아니었던 건 뭐 그렇다 치고 미니 사이즈로 출시되었던 220분의 1과도 맞춰지지 않아서 다른 제품들과 스케일을 맞춰 가지고 놀 수는 없는데, 크기를 봤을 때는 아마도 다른 144분의 1 제품들과 적당히 비슷한 키가 되도록 대강의 스케일을 잡아 발매한 듯 합니다. 아무튼 원본 설정에 비해 작은 사이즈로 발매된 만큼 색분할도 투톤 뿐이고 디테일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 보이지만, 이 시절에 요 작은 사이즈 건프라에 괴랄한 변신 기믹을 때려박아 놓았다는 점이 꽤나 놀라운 제품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 시절 변형 완구답게 변신하면 머리와 손이 정크로 남게 되고, 또 변신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분해했다 다시 끼워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비슷한 크기를 가진 144분의 1 제타 건담 제품에서 변형 기믹이 아예 빠져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변형이 되면서 프로포션도 나름대로 멀쩡하게 나왔던 이 구판 사이코 건담은 당시로선 꽤 훌륭한 설계를 보여주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구판 이후 현대적인 건프라로 사이코 건담이 발매된 것은 20여 년이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일본 기준 제타 건담 극장판이 개봉한 것이 2004년 10월이었고 사이코 건담은 그보다 2달 전인 8월에 발매되었으니 극장판에 대한 기대치가 한창일 때 나온 제품이었다고 해야겠는데, 정작 극장판 1편에선 이 사이코 건담은 나오지도 않죠. 뭐 아무튼 이때 나왔던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은 거대한 사이즈를 살린 육중한 볼륨감과 전체적으로 단단해 보이는 조형으로 큰 무리 없는 품질감을 가지고 있고, 괴랄한 변형 기믹을 제법 간단한 과정으로 구현해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또 오래된 제품인 만큼 지금 정가를 기준으로 보면 사이즈 대비 가격이 상당히 양호하게 느껴지는 제품으로, 크기가 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나올 때마다 금방금방 재고가 사라지는 인기 제품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정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건빌파 계열 제품으로 사이코 짐이라는 물건이 발매된 적이 있습니다. 사출색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짐 같은 머머리 부품이 들어있지만, 원래 사이코 건담의 모든 부속이 포함되어 빨간 사이코 건담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생놀이 바리에이션 제품이었죠. 자,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인 이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크기이니만큼 박스부터 사이즈가 남다릅니다. 앞면 면적만 해도 일반적인 건프라의 2배가 넘고 옆면 높이도 꽤나 높은 편이죠. 런너를 보면 전반적으로 파츠들의 사이즈가 큼직큼직한데요. 시컴에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나름대로 은각 몰드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또 변형 기믹을 위한 가동부가 꽤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품이 자잘하게 나누어져 있는 편인데, 몸통의 등짝 부분은 하이그레이드 UC답지 않게 상하체가 붙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자세한 건 완성한 다음에 얘기해보도록 하죠. 관절부의 연보라색이나 일부 부품의 빨간색, 그리고 몇 개의 노란색 런너 등은 나누어서 사출되어 있고요. 머리에 블레이드 안테나 부품의 경우는 변신 시 접히면서 부러지는 것을 대비한 것인지 연질 부품으로 사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반다이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도색 작업을 하게 된다면 불편한 점이 되겠네요. 자, 또 특이한 점은 예전에 나온 마스터 그레이드 제품에서나 볼 수 있는 피스가 동봉된 제품이라는 것인데, 사이코 건담은 워낙 크기가 큰데다가 크게 움직이는 가변 기믹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동부의 관절 강도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피스를 박아주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같은 이유로 큼직큼직한 폴리캡 부품들이 각부 관절의 강도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호일실이 한 장 들어있는데, 카메라 아이 부분에 붙이는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란색 스티커들은 색분할을 보조하는 용도입니다. 꽤 많은 부분을 스티커로 땜빵하고 있지만 2004년 제품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뭐 눈 감아줄 수 있는 수준이죠. 다만 그냥 넣어줬으면 됐을 앞뒤 메인 카메라용 스티커를 굳이 안 넣어준 것이 아쉽네요. 자, 그럼 이제 조립된 부품들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하이그레이드 UC임에도 딱 SD 건프라의 머리 같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요. 이마 부분에는 빔캐논이 조형되어 있고 입부분의 마스크는 아래로 열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설정상 이 부분이 콕핏 해치이기 때문인데 겉면 마스크가 열릴 뿐 콕핏 내부까지 조형이 되어 있진 않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질 사출된 블레이드 안테나에는 변신을 위한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몸통입니다. 사이코 건담은 변신할 때 몸통이 앞뒤로 벌어지는데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 등짝 부분이 통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돌리는 게 불가능하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합쳐진 채로 가동이 가능하면서도 변신할 때는 앞뒤로 쪼개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또 가슴 앞부분과 양쪽에 날개같이 생긴 부분 역시 변신에 맞춘 가동 기믹을 가지고 있고, 백팩 쪽에 달린 후드 부분도 모빌 포트리스 모드에서 앞으로 돌려서 머리에 씌워줄 수 있는 구조죠. 몸통 내부 관절부에는 피스를 사용해서인지 가동부가 깔끔하게 움직이면서도 단단하게 고정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팔입니다. 일단 관절 가동 각도는 90도 정도로 이 큰 덩치에 비해 빈약한 가동성을 보여주는데, 그 대신 어깨 앞면이 펼쳐지는 등 변신을 위한 기믹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다만 손 부분은 각 손가락이 따로 가동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마디가 다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엄지는 통으로, 나머지는 두 개로 나눠져서 그래도 적당히 필요한 만큼은 움직여지는 느낌입니다. 또 빔캐논 총구 내부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다리입니다. 팔과 마찬가지로 가동성은 뭐 그냥 그런데 내부 프레임이 발골되어서 외장과 거의 분리되는 수준으로 변신용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보면 구조가 복잡해서 좀 난해한데요, 게다가 이 다리 부분이 좀 무겁다 보니까 모빌 포트리스 상태에서 고정성이 떨어져서 좀 덜렁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드입니다. 사이코 건담의 실드는 이름 그대로 모빌 슈츠 형태의 방패로 사용되지만 모빌 포트리스 상태에서는 다리 쪽 프레임을 가리는 외장으로 변경되며 기체의 일부분이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실드를 잃으면 모빌 포트리스 모드로 변형할 수 없게 된다는 설정이 붙어있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드 부품 역시 변신을 위한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아래 위로 분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날개 부분을 끄집어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품을 조립해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변형 기믹을 중시한 설계에 가동성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지만 스탠딩 포즈에서의 조형성은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이고요, 사실 PGA 버건과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그냥 세워만 둬도 굉장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물건이죠. 뭐 그치만 역시 변신을 한 번은 시켜봐야겠죠. 일단 팔에 끼웠던 방패를 떼어내서 아래 위로 분리해주고 안쪽에 있던 날개를 꺼내서 고정해줍니다. 다음으로 블레이드 안테나를 접은 상태로 머리를 몸 안쪽으로 밀어넣고 양쪽의 날개도 접어서 몸 안으로 넣어줍니다. 몸통의 앞부분은 들어올린 다음 앞쪽에서 기둥같이 생긴 을 뽑아서 앞뒤로 연결해주고 후드를 씌워서 머리를 가려주게 되고요. 다음으로 다리 부분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힘을 줘서 부품들을 뽑아준 다음 프레임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 부분 역시 변형이 필요한데요, 손 부품을 뽑아서 안쪽으로 굽혀주고 어깨와 팔에 장갑을 들어 올려 서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뽑아뒀던 실드 반쪽을 다리 양쪽에 각각 끼워서 고정시키면 이렇게 모빌 포트리스 상태로 변신이 끝이 납니다. 모양은 뭐 아주 그럴듯한 것 같고 생각보다 변신의 과정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네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부분의 고정성이 좀 떨어져서 몸체를 들어 올리면 좀 덜렁거리는 것 같고, 이 상태로 날아다니는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베이스 같은 것이 동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거대 기체인 사이코 건담의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이그레이드 UC보다 더 큰 스케일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빵프로라고 볼 수 있고, 리바이브 제품도 당연히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사이코 건담의 건프라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현실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합당한 선택지가 되겠는데, 며칠 전 올라온 정보에 의하면 일본 기준 4월 중에 이 제품의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바리에이션 한정판이 발매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발매를 또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다룬 이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과 함께 곧 발매될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 마크2, 그리고 if 설정으로 빌드해본 아무로 백식과 크와트로 하이잭 세트, 또 하이잭 커스텀과 보리노크 사문의 무료 래플이 포함된 이벤트가 크리에이터 후원 래플 앱 빰에서 절찬 진행 중이고, 영상 설명에 링크를 통해서 또 들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홍보를 때려보고요, 이미 일본에서 발매된 사이코 건담 마크2를 감사하게도 빰에서 공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미 제품을 입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사이코 건담 마크2 컨프라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